촬영된 영상을 직접 캠코더나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VTR 등과 같은 장치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이동을 하여 파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캡처라고 합니다. 이렇게 캡처된 파일은 파일 형식이나 영상의 길이에 따라 화질과 용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교적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여유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베가스 6.0부터는 HDV를 캡처할 수 있어 바야흐로 고화질 편집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촬영된 영상을 하드디스크로 저장을 하는 캡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반적인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 영상이 재생될 장치와 캡처 카드, 즉 1394 카드 간에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재생장치의 전원은 ON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모드는 플레이 모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베가스 6.0은 HDV를 캡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DV 캡처와 고화질 HDV 캡처를 하기 위해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촬영한 영상을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캡처를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캡처 비디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캡처 비디오 창이 나타나는데요. 베가스 6.0A 버전에서는 증거 같은 창이 나타나지 않고 예전에 사용했던 일반적인 캡처 창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6.0B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받았다면 이와 같이 일반적인 DVD를 캡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HDV를 캡처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서 해당 캡처 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캡처 비디오 창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DV 캡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캡처를 하는 방법은 한 번에 캡처하는 방법과 캡처받을 장면을 미리 정해두었다가 캡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장면을 한 번에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DV 캡처를 하기 위해서 User External Video Capture Application DV Video for Window를 선택을 한 후에 OK를 합니다. 캡처 창이 나타나기 앞서 캡처받은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캡처받을 경로가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해서 경로를 먼저 설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 매니지먼트 탭으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캡처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설정을 하기 위해서 경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폴더 찾아보기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캡처받을 경로를 찾아주면 되겠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 폴더 만들기, 캡처라는 이름의 폴더를 새롭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확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설정된 D 드라이브에 캡처라는 폴더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캡처된 파일이 저장될 드라이브의 빈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캡처할 수 있는 캡처 창이 활성화되고요. 창의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볼까요? 사용하기 좋게. 프리뷰 창의 모습이 너무 작은데요. 조금 키워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캡처를 하기 위해서 1394 카드에 케이블을 꽂아 놓고요. 반대쪽 케이블을 캠코더 혹은 1394 단자가 있는 VCR이나 데크에 연결을 합니다. 만약 OS 환경을 윈도우 XP를 사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디지털 비디오 장치 창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금의 이 창은 무시하고 Verify Tape Name 창을 통해서 캡처받을 테이프 네임을 입력을 합니다. 테이프 네임은 촬영된 영상과 일치되는 그러한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입력이 됐고요. 여기서 잠깐 Verify Tape Name 창에 사용이 되는 3개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맨 위에 Don't Capture Any Clip Right Now,
이 기능은 캡처할 때 캡처받을 장면과 장면을 사용자 임의로 지정을 해서 캡처를 할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스타트 캡처 올 클립은 현재 삽입된 테이프의 장면부터 캡처를 자동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타트 캡처 올 클립 from the beginning은 삽입된 테이프의 첫 번째 장면부터 끝까지 캡처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삽입된 테이프의 장면이 시작이 아닌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면 처음으로 되감기 한 후에 캡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 가지 방식을 작업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역시 일반적으로 Don't capture any clip right now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설정이 끝났다면 OK를 합니다. 1394 카드와 촬영된 영상이 있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파란색 바탕에 디바이스 스톱이라는 글자가 새겨지는데요. 그렇지만 만약 지금의 바탕 색상과 지금의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상적으로 캡처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메뉴에 마이크로소프트 DV 카메라 앤 VCR이 선택이 되고 활성화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자가 활성화되고 선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앞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캡처 비디오를 선택을 했을 때 최초로 캡처받을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을 하는 창이 나타났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캡처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러한 창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환경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설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옵션 메뉴 그리고 프레퍼런스를 선택을 하고요. 디스크 매니저먼트 탭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역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확인. 이제 본격적으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캡처받을 장면을 찾아줘야 되겠죠. 플레이 버튼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삽입된 테이프의 장면이 플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장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패스트 포워드나 리와인드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캡처받을 장면이 정해졌다면 일시 정지나 정지 버튼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캡처 비디오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캡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캡처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캡처 듀레이션을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18초, 19초, 20초 캡처가 되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는 캡처 받을 수 없겠죠. 여기서 캡처를 종료를 해볼까요? 캡처를 종료하기 위해서 스톱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캡처가 됐다는 캡처 컴플레이트 창이 나타납니다. 넘버 오브 클립은 현재 캡처된 장면이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레임 드랍은 캡처 받을 때 유실된 프레임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현재 0으로 되어 있죠. 0은 드랍 프레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션 랭스, 캡처 받아진 파일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프레임 레이트는 캡처 받은 영상의 평균 레이트, 즉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Average Data Rate는 평균 전송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당 3.43MB가 전송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Add Capture Clip to Media Pool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선택을 하면은 캡처 받아진 영상이 실제 작업창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미디어 풀, 그런데 6.0에서는 미디어 풀이 아니라 프로젝트 미디어로 바뀌었죠. 여하튼 프로젝트 미디어 창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캡처가 끝난 후에 즉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Show After Every Video Capture Session은 지금과 같이 캡처가 종료됐을 때 캡처 받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캡처 컴플레이트 창을 사용을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이 됩니다. 현재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해제를 한다면 앞으로는 이 창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캡처받은 장면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Delete All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캡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Done을 선택을 해서 캡처 컴플레이트 창을 닫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래 클립 익스플로러 창에 캡처받은 장면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가스 작업창으로 이동을 하면은 프로젝트 미디어 창에 방금 캡처받은 영상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캡처 창으로 이동을 하고요. 캡처를 시작을 하고 정지를 했을 때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은 촬영한 영상의 잘못된 부분이나 촬영한 영상 중에 NG가 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없거나 NG가 없을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나 NG가 난 장면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경우라면 장면별로 캡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면별로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옵션, 프레퍼런스, 캡처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캡처 탭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요. 메뉴에 Enable DVSyn Detection, 이 기능은 캡처할 때 장면별로 캡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캡처를 한 것처럼 캡처를 시작하고 종료할 때까지의 그 장면들을 하나의 파일로 캡처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능은 해제가 되어 있는데요. 즉 캡처를 시작을 하거나 종료할 때까지의 그 장면들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 기능을 선택을 한다면 캡처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장면을 개수별로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즉 장면이 5개라면 5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장면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레코드 버튼을 선택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되죠. 이렇듯 촬영을 시작하거나 종료했을 때의 그 과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레코드 버튼을 선택을 하고 정지를 했을 때는 비스 신호라는 것이 삽입이 되는데요. 그 비스 신호를 통해서 장면과 장면을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의 Enable DVSyn Detection을 선택을 한 후에 캡처를 한다면 장면과 장면이 파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작업은 여러분이 직접 해제됐을 때와 선택이 됐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십시오.